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묘를 바르게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현 장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중에서 샘이 솟으면 폐가 절손하고 광중에 물이 들어가면 질병이 많다. 기가 없어 좋지 못한 땅은 화가 가볍지만 장사를 어긋나게 지내면 화가 더욱 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묘지 속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불편한 사진이 많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전남 구례에서 사례입니다. 이장을 하려고 보니 봉분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구멍은 광중 속까지 다 있었는데 들쥐가 봉분 속에 들어가 망자의 가슴 부분에 둥지를 짓고 새끼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묘지는 광중을 판 후 흙을 채운 상태이기 때문에 쥐등의 설치류가 침입하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흙을 채운 후 단단하게 다져주어야 합니다. 공원묘지에서 이장을 하려고 보니 묘지 속에 나무뿌리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특히 두상 속에 잔뿌리가 가득했습니다. 묘지 주변에 노간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뿌리가 관속까지 들어간 겁니다. 나무 뿌리에게는 망자의 육신이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집요하게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묘지 주변에는 잔디 외에 어떠한 나무도 심어서는 불가합니다. 참고로 이 묘의 자식은 꿈을 꿀 때마다 가위 눌림 현상에 오랫동안 시달렸으나 이장 후 그 현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묘를 2m 정도 깊게 했는데도 나무뿌리가 침투했습니다. 이곳은 석관을 썼지만 나무뿌리는 밑에서 침투했습니다. 이곳은 수위가 화학섬유인 탓에 망자를 그물에 가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위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묘를 쓴 지 1년 되었는데 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관한 상태에서 횡대를 사용하지 않고 채백 위에 흙과 혼합한 석회를 덮어 매장했습니다. 그러나 봉분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석회와 반응해 망자의 채백이 석고처럼 딱딱하게 되었습니다. 횡대를 사용해 석회가 채백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했으나 그 지방의 관습이란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이번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빗물은 봉분 속으로 계속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빗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중을 견고하게 다져주어야 합니다. 묘지 속에 물이 차는 사례입니다. 가족묘지에서 이장을 하려고 묘지를 헐거보니 관 속에 빗물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것을 수맥이라고 하는데 수맥이 아니라 빗물이 오랜 세월 봉분 속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이곳은 묘를 쓴 지 15년 되었습니다. 망자가 동생 꿈에 우울한 모습으로 2번 나타나게 됩니다. 꿈을 꾼 동생은 불길한 생각에 묘를 파보기로 합니다. 그러자 관 속에는 오물과 함께 물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묘지 속은 엉망이었던 겁니다. 참고로 묘지 주변에서 심한 악취가 나거나 혹은 지렁이가 있다면 그 묘는 물이 찼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묘지 주변에서 심한 냄새가 났었습니다. 어렵게 채백을 수습해서 인근 산에 이장했는데 다행히 토질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늬를 나무니라 합니다. 토질은 단단하고 고왔는데 삽질을 하면 경쾌한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묘를 쓰고 1년 후 다시 이장하려 파보니 빗물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토질이
배수가 잘 안 되는 청석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토질이 좋지 못한 곳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묘지 속에는 빗물이 가득했습니다. 이곳 역시 진흙에 가까운 흙으로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질이었습니다. 이곳은 특이하게 망자의 채백 밑에 참숯을 깐 상태였습니다. 숯이 해충을 막고 습기를 제거한다고 해서 두껍게 깔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석관 속에 진흙이 가득합니다. 망자를 석관 속에 하관한 후 흙을 채운 경우입니다. 망자의 육신이 육탈된 후에 유골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빗물이 석관 속으로 스며들어서 진흙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면 차라리 흙을 채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온전히 빗물이 스며들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묘를 조성할 때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묘지 속이 불량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행해지는 내장 순서를 보겠습니다. 광중을 파고 관을 내립니다. 광중에 흙을 채운 후 봉분을 만듭니다. 그러나 봉분을 작게 하면서 뇌 기퉁이를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게 됩니다. 땅은 한번 파괴되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나무뿌리나 빗물, 벌레가 스며들기 쉽게 됩니다. 따라서 10중 8구는 묘지 속이 불량한 상태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매장 깊이가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이 나거나 돌이 나올 것을 우려한 까닭인데 대개 60cm를 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겨울에는 시신이 얼고 여름에는 물이 들었다 빠지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진은 석관을 써서 미리 부부 합장묘를 만들어 두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게 땅을 파고 있으니 추 망자의 채백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둘째, 오목한 지형은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라 하여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곡은 빗물과 바람의 통로입니다. 사진 속 묘는 일반인들은 묘를 쓸 생각도 하지 못할 계곡이지만 동네 직관이 개입되면서 좌청룡 우백호가 감싸준 명당이 되어 묘를 쓴 겁니다. 비가 오면 늘 좌불안석일 겁니다. 셋째, 장비 사용입니다. 작업의 편리함 때문에 장비를 이용하여 땅을 크고 넓게 파고 상대적으로 묘 봉분은 작음으로써 빗물이 쉽게 스며듭니다. 따라서 광중은 좁게 파는 것이 좋으며 묘 봉분은 높게 하는 것보다 넓게 하는 것이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넷째, 배수가 잘 되도록 세심하게 기울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진 속 묘는 어떤 법칙에 맞추다 보니 인위적으로 뚝을 쌓아 파구를 만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늘 질척한 상태입니다. 다섯째, 매운 땅입니다. 공원묘지나 가족묘지를 계단식으로 만들면서 광중 부분이 생토가 아니고 붙어인 경우 땅의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빗물의 침투가 쉽게 됩니다. 사진 속 묘는 공원묘지에서 축대를 쌓아 조성한 곳인데 여름 장마철에 유실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면 또 다른 사람 묘가 있습니다. 공원묘지 입장에서는 묘 한 자리가 아쉬울 겁니다. 여섯째, 흙다짐을 소홀히 합니다. 장사를 지낼 때 하관 후 급하게 흙을 채움으로써 빗물뿐 아니라 벌레와 나무뿌리가 파고들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때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달구질을 해서 매립토를 견고하게 다져 주어야 하건만 그마저도 힘들다고 포크레인으로 내려 찍고 맙니다. 일곱째, 회를 쓰는 경우 강해와 고운 흙을 6대4 비율로 혼합하여 반드시 물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힘들다는 이유로 물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석회 성분이 빗물과 반응하여 시신을 딱딱하게 굳게 하여 육탈을 방해하게 됩니다. 여덟째, 관리가 쉽게 둘레석을 설치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광중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게 됩니다. 따라서 둘레석을 한다면 크게 조성해야 빗물의 침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묘에는 가급적 성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애초부터 땅을 팔 때 가느다란 물줄기가 비추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유를 갖고 하는 작업이라면 당연히 다른 것을 취할 수 있겠으나 장삿날 당일의 상황이라면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장사를 치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자리였다면 미리 준비하고 확인했으면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는 묘를 조성할 때 자식들의 무책임, 무관심, 무성의가 빚은 결과로 부모님의 체백이 땅속에서 고통받는 경우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자에 대한 배려는 없고 오직 산자들의 편리함과 저비용만 따질 뿐이니 누구를 위한 장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혈이 길하지만 장사가 흉하면 시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비록 땅의 선정이 미흡할지라도 정성을 들여 장사 지내면 부모님의 체백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묘를 바르게 조성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리 가묘를 만들어 두는 경우인데 이를 신우지지라고 합니다. 첫째 날은 포인트 선정과 광중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가정묘역 내에서 토색이 밝고 초목이 연두색을 띠며 산의 경사가 평탄한 곳을 정했습니다. 아래 있는 묘는 의뢰인의 부모님 묘인데 아래쪽은 경사가 심해 쓸 곳 없어서 위에다 정한 겁니다. 역장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이울곡, 김장생, 정난종, 이종구 등 명문가의 가족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포인트 지점에 강목으로 금정틀을 만들어 고정시킵니다. 금정틀은 좌향을 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광중 작업을 정교하게 하기 위한 기본 틀입니다. 이때 금정틀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해야 합니다. 금정틀 내에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광중을 팝니다. 장비를 사용할 경우 땅에 균열이 발생할 뿐 아니라 광중이 커져서 빗물과 바람, 해충이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광중을 양쪽에서 동시에 작업합니다. 하나의 광중에 합장할 수도 있지만 의뢰인께서 쌍번묘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곳에 부모님 묘를 쓰고 얼마 후 우연찮게 댐이 만들어지면서 묘지 앞에 큰 호수가 생겼습니다. 그 무렵부터 묘의 후손은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려 큰 부를 이루게 됩니다. 둘째 날은 광중 속에 내광을 조성하는 작업입니다. 채를 이용해 고운 흙을 채집합니다. 고운 흙에 강해와 물을 섞어 혼합합니다. 강해는 카바이트 성분이어서 물과 반응하면 뜨거운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각은 왕실과 사대부 집안에서만 하던 방법으로 후일 콘크리트보다 단단하고
체백을 보존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광중에 회반죽을 넣고 다집니다. 이를 회다짐 혹은 달구질이라 합니다. 광중에 회반죽을 넣고 다진 상태입니다. 실을 띄워 내강에서 다시 한번 제열합니다. 내강을 정교하게 파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진 회를 파내며 내광을 만듭니다. 내광은 탈관을 전자로 조성했습니다. 관을 사용한다면 좀 더 크게 조성하면 됩니다. 내광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내광 속 바닥은 생땅이고 주변은 흑악이 됩니다. 광중 한편에는 기이한 무늬가 있었습니다. 내광에 고운 흙을 채운 후 횡대를 덮습니다. 추후 장사 때는 횡대를 걷어내고 채운 흙을 파낸 후 망자를 모시면 됩니다. 이번엔 합장묘 사례입니다. 이장을 하는 경우라 내광폭은 30cm입니다. 이장이 아니고 장사를 치르는 경우 내광폭은 탈관을 전제로 45cm로 하면 됩니다. 묘지 속 단면도입니다. 내광에 망자를 안장하고 그 위에 횡대를 덮습니다. 횡대 위에 물과 배합한 회를 넣고 30cm 두께로 다져줍니다. 그리고 흙을 채우면서 여러 번 다져주고 봉분은 광중을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셋째 날은 둘레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조성합니다. 광중 속에 흙을 채운 후 둘레석을 설치합니다. 둘레석 사용을 권하지 않았으나 의뢰인께서 요구한 겁니다. 둘레석은 봉분의 토합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봉분을 만든 모습입니다. 최종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묘를 조성하면 망자의 체백을 좀 더 편안하게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중산을 활용한 가정묘 조성 사례입니다. 당시 77세이신 모 씨가 자신이 안과할 유택을 미리 조성해 두고자 하여 자신의 선산에서 적합한 것을 골라 작업하기로 합니다. 이에 가정묘들을 수용하는 12기의 가정묘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기존 분양되는 가정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으므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위와 같은 가정묘는 납골함이 지표에 있어 항원 항습이 안 되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부지를 정한 후 검정틀을 만들고 평탄 작업을 합니다. 마침 묘와 묘 사이에 여유가 있어 자리를 정했습니다. 광중을 60cm 깊이로 팝니다. 역시 수작업으로 합니다. 원통 12개를 배열합니다. 원통은 권자상에서 구입 후 만들었습니다. 직경은 27.5cm, 높이는 30cm입니다. 그럴 경우 국내에서 제작되는 납골함은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통 속에 고운 흙을 채웁니다. 통 배열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회를 고운 흙과 물을 사용해 혼합합니다. 강회 10kg짜리를 15포 사용했습니다. 통과 통 사이에 회반죽을 채운 후 잘 다져줍니다. 원통 주변은 휘각으로 되었습니다. 통 속에는 고운 흙만 채워져 있도록 합니다. 실제 사용할 때는 통 속에 흙을 걷어내고 유골함을 넣으면 됩니다. 각각의 통 위에 횡대를 맞춰서 넣습니다. 나중에는 망인의 지석을 만들어서 덮어도 됩니다. 가정묘에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봉분으로 인해 광중 속은 비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사용할 때마다 봉분을 헐고 새로 조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분의 잔디를 새로 입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망자의 입장에서 보면 봉분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정면에는 단정한 안산이 있어 그것을 보고 향을 정했습니다. 만약 봉분 형태가 불편하면 봉분 없이 평장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는 지금보다 더 깊게 해야 추위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형태의 납골묘입니다. 납골묘 한 개를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금정틀 내부에 광중을 파고 그 안에 원통을 넣은 후 주변을 회각으로 다진 다음 통을 빼냅니다. 원형 내강 속에는 단지를 사용하면 한 분을 모실 수 있으나 단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두 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선대묘 앞에 가정묘를 조성한 사례입니다. 종중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 사례는 봉분 없는 가정묘입니다. 내광은 앞의 방법으로 조성한 상태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묘지는 망자의 유택입니다. 비록 땅의 조건이 미흡할지라도 장사를 잘 지내면 반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장사 지내는 과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곳 가정묘는 50년 전 의뢰인의 부친께서 장만한 곳으로 당시에 이미 오래된 고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무용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는 고청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잔디를 심고 관리를 하는 등 정성을 기울여 줍니다. 그리하여 고청 주변에는 의뢰인의 가정묘 10여 기가 있는 상태입니다. 마침 적당한 곳이 비어 있었는데 남향으로 반듯한 안산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좋은 땅은 자신이 편한 곳을 바라보며 형성되니 유유상종입니다. 당시 저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산과 용세, 수세 등의 비중을 두고 평가했으며 그 결과 무난하다고 보아 그곳에 의뢰인의 부친묘를 조성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 항목과 평점은 저 개인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청광지점에 나무를 베고 토 고르기를 하는데 상하좌우 평탄한 지점을 정했습니다. 이곳 토에서는 구들장과 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고총의 후손이 시묘살이 하던 집토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먼저 금정틀을 설치하기 위해 나무 뒤편의 안산을 보고 좌향을 정합니다. 금정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핀을 박아 고정합니다. 기존의 고청 등과 다르게 좌향을 정했습니다. 광중을 파는데 수작업으로 팝니다. 다행히 토질이 좋아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채로 친 고운 흙에 광해를 놓고 물과 함께 혼합합니다. 광중에 회를 넣고 강하게 다져줍니다. 회를 넣고 다진 상태에서 내광을 만들기 위해 실을 띄웁니다. 내광은 탈관을 전제로 했으며 광해 두께는 40cm로 했습니다. 다진 광해를 다시 파내어 내광을 조성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광해가 굳기 때문에 파기 힘들게 됩니다. 부부 합장묘에 내광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내광의 한쪽에는 고운 흙을 채워둡니다. 바닥은 생토가 되도록 파내어 수분의 배수가 용이하게 합니다. 둘째 날 오전 운구행렬이 도착합니다. 참고로 하관시 정하는 방법은 주마유긴법을 적용해 사시나 오시에 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양자는 오시에 하는 것이 좋고 음자는 사시에 정하면 됩니다. 이곳 묘는 저자이기 때문에 오시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간시 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호충이라 합니다. 장사 당일의 일정과 자신의 띠가 충하는 사람은 하관할 때 보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망자의 기운이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장사 당일 일진이 가보일 경우 쥐띠인 사람은 하관할 때 참관하지 않고 개해일인 경우 뱀띠는 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것도 개의치 않는 편입니다. 탈관 후 망자를 내광에 내립니다. 내광 속에는 한지를 깔아둔 상태입니다. 망인을 모실 때에는 좌우에 3명씩 6명이 하면 됩니다. 망자의 채백 위에 명정을 덮습니다. 그리고 횡대를 덮습니다. 내광 속에는 흙을 채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지가 횡대 위에 흙을 뿌립니다. 이를 취토라 합니다. 이는 고인을 땅으로 보내드렸음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고인을 땅에 모신 후 흙을 다져줍니다. 빗물과 벌레 등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처입니다. 그러므로 달구질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봉분을 조성할 때는 광중을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하부 면적을 넓게 하는 것이 빗물의 침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봉분이 어느 정도 완성된 후 가족들은 성분제를 지냅니다. 아직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직계 가족만 남고 손님들을 기과시키기 위한 배려입니다. 최종 마무리입니다. 주변을 정리하고 보니 남쪽의 안산이 정면으로 조응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여러 곳에 흩어진 묘를 한 곳으로 모으는 가정묘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함께 모심으로 터를 정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 또한 망자가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